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의사회 부회장 신동일입니다. 평소 초고령 사회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관심을 실천하려 노력하는 임상의사입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양한 도전에 대해 윤리적, 법적, 정책적 관점에서 국가, 사회, 가족, 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집에서의 임종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집에서 임종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많지만 실제로는 병원에서 임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원하는 것과 현실에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왕진 방문 진료 활성화와 사전 의료 지시서 작성이 시급합니다. 이 두 주제에 대한 서울 시민, 의사들의 문제의식과 책임있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모두 부족합니다. 먼저 왕진 방문 진료를 소개해드리고 사전 의료 지시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위한 왕진 방문진료 사업으로는 1차 의료기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이 있습니다. 모두 시범사업이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왕진 방문진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1차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고 동네 의원 중에서도 몇몇 의료기관만이 가능합니다. 동네 단골 의원 주치 선생님에게 문의해보세요.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니 집으로 오셔서 진료해 주실 수 있는지요? 왕진 방문 진료를 하지 않으신다면 왕진 방문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해 주실 수 있는지요? 문의해보세요. 그러한 요청을 많이 받으신 여러분의 주치 선생님은 아마도 시범사업에 꼭 참여하실 겁니다. 단골 환자의 왕진 방문 진료 요구를 한두 번 거절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한 요구가 지속되고 많아진다면 아마도 왕진 방문 진료를 준비하실 겁니다. 왕진 방문 진료를 못해서가 아니라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의사는 한 번만 왕진 방문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경험을 통해 왕진 방문 진료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아실 테니까요. 그리고 또 제안하고 요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계신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여러분의 이러한 요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러한 요구를 오히려 반깁니다. 서울에는 48분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한 분의 서울시장님과 25개 구의 구청장님들, 서울시 의원님과 구의회 의원님들, 이분들께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여러분의 주치, 단골 의사도 기꺼이 왕진 방문 진료할 여건이 마련됩니다. 다음으로 사전 의료 지시서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사전 의료 지시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서식으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가족들과 삶에 대한 가치관, 인생관, 죽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실 것을 권유드리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 강령 지침, 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인 KM의 폴리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인간답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환자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존중 보장하기 위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환자의 가치관과 태도를 미리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죽음을 앞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의사는 말기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환자 및 가족과 함께 연명의료 결정 및 호스피스 완화 의료 등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실현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러한 의사소통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임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자식의 돌봄 부담 때문에 요양원, 요양병원을 원하시는지, 삶의 마지막에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소위 연명의료라고 하는 인공호흡기, 기관삽관, 항암자의 지속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원하시는지, 또는 희망이 없고 의미가 없지만 바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면 왠지 서운할 것 같아서 그래도 2번, 3번의 연명의료를 행했으면 좋겠는지, 현실적으로 물공급, 영양분 공급은 유보하거나 중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상태가 되면 유보하거나 중단할 것인지 등, 물공급, 영양분 공급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실 테니 콧줄을 통한 영양분 공급, 정맥을 통한 수액 공급이라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통해 생애 말기에는 어떤 치료를 원하고 어떤 치료는 거부하시는지, 삶을 마치는 장소에 대한 생각들을 가족과 나누신다면 나중에 그러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불효자라는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연명해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 정신이 멀쩡할 때 상의하세요.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삶의 마지막에서 집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왕진 방문진료와 사전의료 지시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원치 않는 낯설은 장소의 삶의 마지막이 싫으시다면 당신의 뜻을 가족들이, 지인들이 알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가족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실 겁니다. 이 2가지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돌봄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 많은 정치인들을 이용하세요. 그분들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와 국가를 움직이게 할 힘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소위 청탁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서울 시민의 생명,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의사회가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건강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사회가 함께합니다.